안녕하십니까? 청춘만세 정보만세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알아볼까요? 2025년 7월 현재 약 275만 명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5.4%의 수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요, 1인 가구가 74.4%를 차지하고 2인 가구가 15.6%를 차지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는요, 대상자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요.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도 모아서 기초생활수급자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요, 근로능력이나 나이 상관없고요. 이 재산과 소득 부채를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선정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계급여로 선정되시려면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의료급여는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주거급여는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되고요. 교육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이 소득 인정의 기준도 충족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되고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가장 소득 인정이 많은 분을 100이라고 하고요. 가장 소득 인정이 적은 분이 0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생계급여인 경우는 중위소득의 32%가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중위소득이라 그러면 요 50, 여기가 중위소득인 겁니다. 전체의 32%가 아니고요. 요 중위소득 기준의 3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되냐면 전체의 16%입니다. 그리고 또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되고요.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40%잖아요. 요거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20%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충족해야 되고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는 전체의 24%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는 전체의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체의 25% 이내인 분들만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은요, 자, 신청 주의예요. 누가 신청하냐면 수급자 본인이거나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돼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가시면 되고요. 작성할 서류는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이나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서류 등인데요. 이 서류 내용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상담한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에서는요, 이 가구 단위 보장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가구 단위란 뭡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인데요. 이러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급여액을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고요. 이 소득 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2인 가구는 2인 가구끼리 3인 가구는 3인 가구끼리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혜택을 어떻게 주냐, 이 가구를 단위로 해서 지급한다.
만약에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현금을 준다 그러면 이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 단위로 한꺼번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구의 인원이 몇 명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되면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동거인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에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돼 있어도 이분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별 인원을 산정하는데 제외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학교 문제로 자녀가 따로 살아도 한 가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부모가 두 분이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자녀가 다 대학을 다녀야 돼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서 따로 살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따로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게 생계를 같이 하잖아요. 부모가 학비라든지 생계를 갖다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한다. 그래서 부모 두 분, 자녀 두 분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자, 다가오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이에요. 이 표는요, 이 가구별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하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요, 첫 번째로 가구 원수가 있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뭐 7인 가구, 8인 가구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로 금액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 생계급여 하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여야 됩니다 하는데 32%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요걸 금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2026년도에는요 1인 가구는 82만 556원 이하의 소득 인정이 되시는 분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 4인 가구는 207만 8,416원, 6인 가구는 273만 7,905원 이하의 소득 인정이 되시는 분만 생계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요 소득 인정의 금액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1인 가구의 비중이 74.4%고요 2인 가구의 비중이 15.6%예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인 가구 26년 기준으로 하려면 자, 생계급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가 82만 556원 이하의 소득 인정이 돼야지만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가 102만 5,695원이고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가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가 128만 2,119원 이하가 되어야지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라 하면요 소득은 평가하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합한 것인데요. 먼저 소득 평가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소득 평가액은요 자, 실제로 받은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빼고요 또 근로소득 공제도 뺍니다. 여기서 이 실제 소득이란 뭐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간 확인소득, 그리고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부양비가 있고요. 또 이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이란 뭐냐면 요 장애 요인이라 그래서 장애 아동수당 같은 걸 빼주고요. 또 질병 요인이라 그래가지고 만성질환 의료비 같은 거 최근 3개월치 빼주고요. 또 양육 요인이라 그래갖고 추가 아동 양육비 같은 거 빼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또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30%를 기본공제 해주는데요. 요것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공제해주는데 의료급여는 또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또 노인이거나 등록장애인 등은 기본 공제도 해두고 또 추가로 또 20만원도 공제해주는데 요때는 또 의료급여도
같이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해요. 자, 두 번째로는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 방식인데요. 뭐냐면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주고요. 또 부채도 빼주고 여기에 자동차 재산 가액을 합한 거에서 이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계산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니다. 자,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주거용 재산, 내가 사는 주택이 있고요. 또 일반 재산이 있고요. 일반 재산이라 그러면 뭐 논, 밭, 산 이런 걸 의미하고요. 또 금융 재산, 예금이나 적금 또는 자동차 등이 있고요. 이 기본 재산액을 빼주지 않습니까? 이 기본 재산액은 다 똑같이 빼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달라요. 서울이 주민등록지면 9,900만 원을 빼주고요. 경기도면은 8천만 원, 광역이나 세종, 창원이면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자, 마지막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잖아요. 이거 다 다릅니다. 자, 주거용 재산, 내가 사는 집이나 대지는 월 1.04%를 계산하고요. 그것이 아닌 일반 재산, 뭐 논밭, 산, 그리고 또 주거용 재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런 거는 월 4.17%를 계산하고요. 금융재산, 예금이나 적금은 월 6.26% 계산하고요. 자동차는 월 100%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고요. 이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요. 또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은 워낙 복잡해서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요 서울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공제액이 어디에 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서울 기준 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비중이 많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인정의 기준금액을 말씀드리면요. 중위소득의 32%이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의 32%는 82만 556원인데 요걸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내가 월급만 받는다 하면은 117만 2,200원까지 받으셔도 요거를 갖다가 근로소득은 30%를 갖다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82만 556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자, 주거용 재산만 있다 하는 경우는 주거용 재산, 이런 주거용 재산 같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억 7,300만원 이하면은 가능하다. 일반 재산만 있다고 하는 경우는 1억 1,800만원 이하야 되고요. 금융재산만 있다고 하는 경우는 1억 1,700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뭐 집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정 금액 이하만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인 가구 의료급여 대상자도 한번 기준을 볼까요? 이 중위소득 40%면 102만 5,695원인데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2만 5,695원입니다. 공제 혜택이 없어서 그래요.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 7,8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 2,3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하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1인 가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금액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소득만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는 117만원인데 의료급여는 102만원이 더 낮죠. 왜 그러냐면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30%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약 500만원 정도만 좀 더 많고요.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도 50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는 300만원만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라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득과 재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소득은 도리어 의료급여가 더 작고요. 이 재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기준 수급자 수를 보면요. 이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78만 명이고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151만 명이에요. 이 자료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 기준금액이 32%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금액이 40%면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생계급여 수급자 수보다 많을 텐데 도리어 더 적어요. 네, 여기서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중위소득 40%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더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더 적은 이유는요.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인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부양 의무자 조건인데요. 이 수급 대상자의 소득 인정이 아무리 적어도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양 의무자란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조건을 볼 때 뭘 보냐면 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조건을 보면요. 자, 소득 기준은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월소득으로 보면 1084만 원 이상 받으면 탈락하고요. 자, 재산 기준은요. 자, 일반 재산 12억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는요, 더 복잡해요. 자,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은요, 탈락, 부양비 부과 후 결정, 부양 능력 없어. 이게 세 가지로 되는데요. 일단 탈락하는 기준을 보면 뭐냐면, A 곱하기 40 한 거와 B 곱하기 100 한 것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이거보다 많으면 탈락한다는 건데, 여기서 A란 뭐냐면, 수급자 가구의 중위소득이고요. B란 뭐냐면, 부양 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입니다. 계산이 아주 복잡한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자, A가 수급자 가구를 1인 가구로 보고 B 부양 의무자 가구도 1인 가구로 했을 때의 기준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인 가구 358만 9,900원보다 부양 의무자 소득액이 많으면 의료급여는 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부양 능력 없으면 뭐냐면 이 부양 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 1인 가구라 그러면 256만 4,238원인데 요거보다 소득액이 적으면 요거보다 적으면은 부양 능력이 없어서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부양비 부과 후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했을 때 소득액이 256만 4천원보다는 높고 이 탈락하는 358만 9,900원보다 작은 요 경우 있잖아요. 여기 요 경우인 경우에는 요 1인 가구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나 또는 30%를 이 수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에 합산을 해갖고 네, 재산 기준을 보면요. 자, 재산 기준은 탈락하고 부양 능력 없음 두 가지로만 나와지는데요. 자, 이것도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A는 수급자 가구의 중위소득이고 B는 부양 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인데요. 자, A나 B나 두 분 다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자, 부양 능력이 없으면 뭐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18%한 것에 이 재산의 소득 환산의 금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은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 능력 없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많으면은 의료급여에서 탈락합니다. 요거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얼마냐면 재산이 4억 5,276만 2천원 이상이면 탈락하고 미만이면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하고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의 계산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 보면은 이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도리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더 많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작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 재산과 소득, 부채를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 가지고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야 되고요. 거기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되고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 인정에 또 중요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는데요. 이 청춘만세, 정보만세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고요. 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이 문의 이메일 종일배2@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